최근에 MIT 미래기술들 선정 항목 중에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기술이 선정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발제를 듣고 나 보니 굉장히 첨단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발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나 ESS, 그리고 향후에 모빌리티 기술이나 로봇 등 그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소요와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주요 전략 기술이자 중점 연구개발 품목으로 설정이 되어진 상태라서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심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의 IRA법이나 중국의 자국 보호 육성 계획이나 이렇게 이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추세라서 안정적인 공급망과 원자재 확보 방안, 그리고 첨단 기술력 확보, 그리고 다양한 그 전후방 기술 산업과의 융합 모델, 연관 전략이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개발 쪽으로는 고성능 친환경, 지능형 측면의 배터리 기술이 주요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사용 후 재사용,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법제도가 좀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요. 특히 인재에 대한 부족, 그리고 향후의 시장 확대 추세에 비해서 현재 인재나 연구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발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패널 분들의 요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패널 요지는 7분 내외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기술개발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강석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 차세대 전지, 차세대 2차 전지는 과연 어떤 전지를 의미하는가, 저희가 그거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전지 분야에서 우리 경쟁국들 또는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수요 시장, 미국, 유럽이겠죠. 이 국가들 간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전지란 사실 2차 전지의 기본 개념은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변환을 통해서 반복 사용을 하는 전지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전지가 리튬 이온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상용화되지 않은 전지를 모두 다 우리가 차세대 전지라고 해야 될 것인가? 예. 아직 우리 주변에서 많이 안 쓰는 나트륨 이온 전지도 있고, 아연 금속 전지도 있고, 아연 공기 전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상용화되지는 않은 전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업계에서 이런 차세대 전지를 좀 정의를 할 때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지,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다든지 안전성이 더 확보됐다든지 이런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전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상용화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진짜 에너지 밀도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용화 시점이 20년 뒤, 30년 뒤로 예측된다면 차세대 전지는 맞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전지는 현재는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전지, 상용화 비교적 가까운 전지로서 아까 송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전고체 전지, 리튬 환 전지, 리튬 금속 전지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21년도하고 20년도에 각각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 그리고 작년에 산업 혁신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세 가지 전지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진국과 국내 차세대 2차 전지의 기술 격차 수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키아트가 21년도에 기술 수준 격차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국, 유럽을 100으로 미국, 일본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86% 정도 수준이다라고 키아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차세대 2차 전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를 아직은 못하고 있다. 따라가야 하는 후발주자로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세대 전지에만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개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전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차세대 전지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향후 얼마나 더 리튬이온 전지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봤을 때 30년까지는 리튬이온 전지가 주도할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세대 전지가 개발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차세대 전지가 개발되더라도 전기차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요. 초기에 개발된 차세대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무시할 정도 아주 높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 시장과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2차 전지 시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지금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의 개발, 그리고 차세대 2차 전지는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요지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세대 2차 전지의 세부적인 기술에 있어서 약간 한계 극복이 가능한 분야 중에 좀 선정을 해서 좀 좁혀서 연구 개발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해주셨고, 차세대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미일 대비 한 86% 정도로 좀 저희 나라의 기술 수준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 확보되더라도 원활한 시장 진입이나 부가가치가 확보되는 산업 육성 방안들이 좀 조기에 모색되고 그게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좀 구조적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엄승욱 센터장님 요지 발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의 엄승욱입니다. 저는 R&D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2차 전지를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이 1위를 계속 수성을 할 수 있는지, R&D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R&D의 수행 단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기초 연구는 대학, 그다음에 연구소는 응용 연구, 그다음에 상용화 연구는 기업 중심으로 수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수순이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1위를 계속 달성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단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복합적으로 동시 수행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민간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기업 주도의 그런 연구 단계를 접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현 세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1위를 달성을 했고, 나머지 그 다음 단계는 차세대 전지인데, 차세대 전지를 누구보다 빨리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계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하는 수요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전지의 조기 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야든지 1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위가 누구냐, 어떤 국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에 의해서 미래 산업으로 생각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전기 선박이나 그다음에 항공 모빌리티 등의 이제 산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튬 2차 전지에 이제 발화 사고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오랜 시간 사용하고 싶은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중일의 주도권을 놓친 세계 각국의 2차 전지 산업군이 이 차세대 전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차세대 전지군의 조기 상용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출연연구소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연연구소 중심의 개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구소의 역할은 대학에서 벌이는 기초연구와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 수행하는 상용화 연구의 연계점을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연구소가 중점이 돼서 연구 단계에서부터 수요 기업을 참여시켜서 대학과의 기초연구와 연계해서 상용화 방향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조기 상용화를 앞당기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어떤 연구 컨소시엄 내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그 R&D를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개발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우리 국가에서는 그 차세대 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그 맞춤형 R&D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 말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동일 주제에 기관별 병렬 연구 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R&D에 중복 투자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선택을 하고 많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연구 범위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기관에 동일한 연구비를 주어서 그 중에 최고의 연구 결과를 국가가 취하는 형태도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실패를 용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복 연구에 대한 혐오와 그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기 선박이나 그다음에 항공 모빌리티 등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반의 신성장 산업 부흥을 위한 맞춤형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차세대 전지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세대 전지가 개발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2차 전지를 100%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세대 전지가 기반이 돼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나 리튬황 전지, 물론 이제 리튬 금속 기반의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전원으로 채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지 산업이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군과 같이 공조해서 추진 전원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계와 일체화된 연구 수행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등 수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의 조기 상용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복 연구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 전략으로 4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셨고 현재 빠른 상용화 그리고 세계 1위의 기술력
확보 수성, 그리고 또 출연연에 대한 역할의 강화, 그리고 또 미래 산업 간의 연계 전략 등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출연연의 연구 관련돼서 기존의 병렬 연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고, 유사 중복에 대해서는 좀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이 혁신 도전형의 경쟁형 연구들을 촉진하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과 좀 부합되는 부분도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박용준 교수님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박용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 이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대학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죠. 아까 이제 송준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제 좀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요즘 학부라든지 대학원 학생들이 2차 전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많은 인력들이 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쪽에 이제 사업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10개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특히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 위주로 이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이 이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제 2022년부터는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이 배출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제 2024년부터 이제 학생들이 배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교수 임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교수님들이 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교육받게 되는 석박사 학생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많은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는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이제 인력이 한 10년 안에 한 5배 이상 이제 늘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인력을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2차 전지 쪽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고체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이제 상용화에 가깝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전고체 2차 전지를 이제 많이들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황전지, 그다음에 리튬 금속을 이용하는 그런 2차 전지, 그리고 나트륨 2차 전지, 또는 리튬 공기 2차 전지 이런 것들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그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 내용들은 차세대 2차 전지 분야가 아마 기존의 리튬 이온 2차 전지 분야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석사라든지 박사급 학생들 배출되는 것은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쪽을 이제 전공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 현장에 이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 분야가 굉장히 발전성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과 같은 대기업 3사에 대한 어떤 그 인기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학생들이 이렇게 대기업 3사에만 좀 지나치게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위에 나머지 이제 중견기업 쪽에 이제 조금 적게 가는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인력난을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정확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학생들 사이에 이제 그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중견기업들이 많이 좀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대학 그 기업들 규모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최근 몇 년간에 급격히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아직 안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는 아직도 취업 쪽에서 좀 덜 알려져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차차 이제 학생들 인식도 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좀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이 많이 좀 더 성장을 해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차세대 2차전지 쪽을 전공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기업체에서는 현재 뭐 압도적으로 기존의 리튬 이온 2차전지를 전공한 학생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차세대 2차전지를 많이 이제 교육받고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선호도가 차세대 2차전지 하는 친구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및 이제 차세대 2차전지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2차전지 분야는 뭐 당연히 이제 학사 졸업생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실 거예요. 학사 졸업생들은 뭐 사실 그냥 학생들 또 재교육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뽑으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석박사 학생들은 키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력 육성도 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이제 거점 대학 위주의 이제 석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제 인력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고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대기업만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 대학 위주의 어떤 정부 지원 정책도 좀 이와 이제 병행되어 가지고 좀 진행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2차전지 연구를 이제 대학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이게 과연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2차전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어 개 정도만 정말 상용화가 되면 굉장히 성공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위험성이 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가 용인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과제가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뭐 기초 연구 과제도 실패를 많이 용인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알키미스트 과제, 뭐 이런 뭐 실패를 많이 용인하는 과제 형태들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차세대 2차전지에 대한 연구는 좀 그 리스크 관리가 좀 가능한 그런 형태의 과제가 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차세대 2차전지를 전공한 학생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공한 학생들 사실 선호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한 발 앞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2차전지 쪽 연구를 한 학생들이 많은 게 또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세대 2차전지 연구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좀 많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도 사실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회사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차를 전 세계에 지금처럼 붐을 일으켜놓은 거는 테슬라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좀 새로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 진보가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이 좀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인재 육성 측면과 기술 연구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인재 측면에서는 현재 수요에 맞는 어떤 형태의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첨단 기술이나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석박사 그룹의 좀 고급 연구 인력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기술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시장 형성에 주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다양하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향후에 그 선행 연구들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 연구 투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육성에도 주요한 관심을 갖는 정책이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패널 요지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현장에 플로우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사전 질의응답으로 갈 건데 혹시 플로우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희 키스텝에서 최근에 분석한 바로는 이제 2차 전지 이게 핵심 인력 양성하는데 2차 전지만은 포커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관된 학과들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수요 기업들의 채용 공고나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뭐 전기화학이나 나노화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합화학, 전지, 뭐 재료금속 이런 다양한 분야 인력들을 지금 다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세대 2차 전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2차 전지만의 계약학과보다는 이런 저변을 확대하면서 이 인력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인력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쪽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은희 교수님하고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신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2차 전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인재를 사실 필요로 하죠. 그래가지고 뭐 전기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학, 화공, 신소재, 그 다음에 뭐 기계 쪽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필요로 합니다. 2차 전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 뭐 전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처음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2차 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떤 특정한 학과가 한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학과의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 자체는 학부보다는 이제 석박사 쪽에서 이제 뭐 대학원 과정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 과정 때는 좀 기본적인 교양부터 시작한 그런 교육들을 받고 각자 이제 전공 분야에서 이제 전공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좀 더 이제 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재도 이제 인력 양성 센터 쪽이 이제 석사 박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부 쪽으로도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학부 쪽에서 이제 만약에 교육을 하려면요, 이제 여러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모여야 되겠죠. 어떤 특정 전공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쪽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런 뭐 어떤 좀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그러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과만 모이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분야 교수님들이 모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교육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산업계 관점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협회 강석기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특정 한 과로 2차 전지가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재료부터 화학, 기계까지 다 필요합니다. 다만 근데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인력들의 선호도가 2차 전지가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 쪽을 들면 재료를 공부한 학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호도가 1순위가 아마 반도체일 겁니다. 그리고 2순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3순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공통학과라고 표현들을 하는 경우인데 공통학과 학생들이 선호도가 많이 후순위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을 데리고 가면 2차 전지 쪽으로 오는 인력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공통학과에서도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만 2차 전지를 좀 더 많이 가르치는 학과가 있으면 아예 우리 쪽 산업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학과도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공급도 있어야 되고 또 2차 전지만을 좀 더 미리 공부하는 학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예, 키스텝의 황지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분야 포함해서는 좀 그 세계 1, 2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지만 이 전체 2차 전지 뭐 원재료부터서 이제 이그 셀, 팩, 시스템 그리고 뭐 자동차까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 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제 중국 중심의 강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고 미국의 IRA 그 세부 기준이라든지 뭐 EU 쪽에 이제 원재 그 유럽판 IRA 원재료 이제 뭐 그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CRMA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해가 갈수록 이게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그 배터리사 대비해서 우리나라 좀 배터리사가 좀 더 그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중국의 CATL이 포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중국 그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합작하는 등등 이렇게 IRA를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배터리 3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민간 기업들도 상당히 안심할 어떤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점에서 좀 그 민간 기업의 그 대응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민간하고 좀 협업해가지고 아니면은 좀 어떻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좀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전지협회 강석희입니다. 일단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하고 최근에 변화된 뉴노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 가격, 코스트, 그 다음에 마켓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급망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그런 가격이나 마켓 이외에 어떤 변수를 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미중 패권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중국 자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기존에도 있었지만 자원의 무기화죠. 그래서 자국이 갖고 있는 자원 또는 소재들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이것도 지역 패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세안 지역이 세력화를 하고 있죠. 기존의 미국 중심, 유럽 중심,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이 세력화를 한다는 점. 네 번째가 이제 팬데믹이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는 신뢰, 안정성,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소재, 자재
이런 것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까 송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연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 어떤 특정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중국 소재에 대한 배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원의 무기화는 사실 저희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문제지만 아까 재활용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은 계속 땅 속에서 어떤 광물을 뽑아내는 것들은 뭐 중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2차 전지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된다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그런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좀 한참 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세안의 지역화는 사실 정부가 그 전부터 대응을 하고 있었죠. 동남아시아 쪽 또는 이쪽 지역에다가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가 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현지 생산 중심의 현지 소재 중심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자국 내에 얼마나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이고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내지는 진흥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들어지는 배터리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팔아야만 하는 나라이고요. 결국은 이 배터리라는 것이 니네 거 썼는데 내년부터 CATL 걸 쓸 거라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 수주 금액이 100조가 1000조가 넘어가는지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업체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히 늘리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다만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전기차 시장으로 100% 전환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는 어디 있냐? 한국산 킵해놨고 중국산도 갖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시장 경쟁의 시작은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산 배터리와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산 배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쪽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우리 기술이나 또는 중국 기술로 그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전지의 품질이 어떻게 자국에서 만든 것 대비 유사하게 구현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LG나 삼성이나 유럽에 갔을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이 가져갔는데도 제품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력을 봤을 때 LG엔솔이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 유럽에 다 깔아본 경험을 사는 겁니다. 따라서 배터리 산업은 경험을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5년, 10년 동안은 걱정은 안 됩니다. 다만 인산철 전지나 다른 전지구 넓은 영역이 있어서 이 시장 수요가 중국의 시장 수요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갔는데 CATL 하나 갔다고 갈 것 같다고 해서 막 기사가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가 다 먹을 생각은 버려야 되고요. 다만 그걸 어떻게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플로우 질문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 질문이 너무 많아서 또 실시간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